마음의 심층을 탐험하는 세 가지 지혜 유식학 프로이트 융의 통합적 이해.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왜 이 영상을 클릭했는지, 왜 특정 음식이 당기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5%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정이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마음의 심층으로 안내하는 특별한 여행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1500년 전 인도의 승려들이 발견한 비밀, 19세기 빈의 신경과 의사가 밝혀낸 진실, 그리고 20세기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탐험한 영혼의 지도. 이 세 가지 지혜가 놀랍게도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25분간의 여행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5세기 인도의 천재 승려 무착. 세친 두 형제가 유식 30송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완성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최초의 정밀한 심리학 체계였습니다. 당시 인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8년간 아비달마 구사론을 공부하고 그 후 3년간 유식을 공부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이론이었죠. 현대의 한 불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식학은 실험실 없이, 기계 없이, 오직 명상과 관찰만으로 인간 의식의 구조를 밝혀낸 놀라운 업적이다. 유식학은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7세기 중국의 현장 법사는 17년간 인도를 순례하며 유식 경전을 가져왔고 당나라 황제는 그를 국사로 모셨습니다. 왜일까요? 유식학이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유식학을 재발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야식의 종자 이론은 현대 신경과학의 신경가소성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말라식의 개념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8개의 동심원이 차례로 나타나며 각각 빛을 발하는 애니메이션. 그는 인간의 마음을 8개의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팔식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지도입니다. 표면에 5창문 전오식. 가장 표면에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이것들이 그저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식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장미꽃을 봐도 연인에게 받은 장미는 아름답게 보이고 실현 직후 본 장미는 쓰라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더 깊은 층위의 마음이 감각 정보를 이미 색칠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제육식, 그 위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외치는 마음 마이너스 말라식. 화면 거울을 보며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를 무한 반복하는 인물. 제7식 말라식. 이것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깊이 잠든 순간에도요. 이 마음이 하는 일은 단 하나, 이것은 나야,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는 이유, SNS에서 나에 대한 댓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이유, 모두 이 말라식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모든 씨앗의 창고 아래 야식. 화면 거대한 지하 창고, 수십억 개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싹을 틔우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장 깊은 층위에 도달합니다. 제8식 아래 야식. 저장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는 무의식의 대창고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종자 훈습.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마치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씨앗들은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워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분노의 씨앗이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씨앗이 발현되어 또다시 화를 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씨앗들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화를 낼 때마다 그 씨앗은 더 강해지고 더 쉽게 발현됩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을 낼 때마다 그 씨앗도 강해집니다.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부 프로이트 빙산 아래 숨겨진 거대한 세계. 화면 1890년대 빈의 거리, 한신경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 20세기를 바꾼 혁명. 1900년 꿈의 해석이 출간되었을 때 첫 해 판매량은 단 600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곧 20세기 사상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프로이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의 버금가는 인류 지성사의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혔고, 다윈이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이 아님을 보여줬다면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조차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토마스 만은 프로이트에게 노벨 문학상을 제안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어두운 대륙을 탐험한 콜럼버스입니다. 1936년 프로이트의 80세 생일에 전 세계 197명의 저명한 작가와 예술가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H. 웰스, 로맹 롤랑 등이 그를 인간 정신 탐험의 개척자라고 칭송했죠. 심지어 그를 비판했던 학자들조차 인정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면에서 옳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제기한 질문들은 인류가 영원히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현대 정신의학, 심리치료, 예술, 문학, 영화는 모두 프로이트 이후와 이전으로 나뉩니다. 무의식, 억압, 방어기제, 자아와 이드 같은 개념들은 이제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화면 거대한 빙산, 수면 위의 10%와 수면 아래의 90%.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팔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실명하거나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죠. 프로이트는 이들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증상 뒤에는 억압된 기억과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수면 위의 작은 부분일 뿐 거대한 무의식이 수면 아래 숨어 있다. 욕망의 왕국 이드. 가장 깊은 곳, 빙산의 가장 거대한 부분에는 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초적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성욕, 공격성, 생존 본능 같은 것들이 여기 살고 있죠. 이드는 오직 하나의 원칙만 따릅니다. 쾌락 원칙.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어라. 결과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만약 이드의 목소리만 따른다면 배고프면 남의 음식을 빼앗고 화나면 때리고 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음 구조 때문입니다. 현실의 협상과 자아. 화면 이드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자아의 모습. 자아는 이드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좋아, 네가 저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먹으면 다이어트 망치잖아. 저녁에 작은 조각만 먹자. 이것이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릅니다. 욕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바로 이 자아입니다. 도덕의 재판관 초자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들립니다. 케이크를 먹다니. 착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이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내면화한 도덕적 기준들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더 잘해야 해. 마음의 보호막 방어기제. 화면 다양한 방어막들이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이 갈등이 너무 클 때 자아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억압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욕망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억압됩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투사는 내 안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투심이 많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해라고 생각하는 시기죠.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어차피 그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모든 방어 기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승화라는 방어 기제는 원초적 에너지를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켰죠. 프로이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어야 한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길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1961년 칼 융이 85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BBC는 그를 추모하며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인간 정신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렸다. 융의 영향력은 심리학을 넘어섭니다. 헤르만 헤세는 융이 분석을 받은 후 데미안과 시다르타를 썼습니다. 영화 감독 조지 루카스는 융의 영웅 신화 이론을 바탕으로 스타워즈를 만들었습니다. 마이어스 마이너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MBTI는 융의 심리유 형론에서 나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는 융과 20년간 서신을 교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융은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탐험한 유일한 심리학자다. 양자역학의 동시성 개념도 융과 파울리의 대화에서 탄생했습니다. 1977년 철학자 미셀 푸코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융은 서양 이성주의가 잃어버린 영혼의 차원을
회복시켰다. 그는 과학과 신화, 이성과 직관을 통합한 마지막 위대한 사상가다. 오늘날 융의 개념들 내향성과 외향성,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집단 무의식 등 현대 심리학과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부터 영화 매트릭스까지 융의 원형 이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1913년 한 정신과 의사가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칼 융. 그는 프로이트의 가장 총애받던 제자였지만 스승과 결별한 후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무서운 환상들을 보기 시작했고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경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만난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레드북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그는 프로이트와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두 개의 무의식. 융은 무의식을 두 층위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억압된 기억, 잊혀진 경험들이 저장된 곳이죠. 하지만 융의 진정한 발견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집단 무의식.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위입니다.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접촉이 없었던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신화, 상징,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신화는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 현명한 노인, 대지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연일까요? 융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형성한 정신 구조다. 원형 인류 공통의 심리 패턴. 융은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원형 아키타이프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마치 심리의 DNA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특정한 심리 패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역할과 이미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는 모두 다른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아가 무너집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든 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싫으신가요? 거만함, 이기적임, 게으름.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강렬하게 반응하는 특성은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악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창조성, 열정, 생명력도 들어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면 공격성과 욕망을 그림자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융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면아니마이 있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면아니무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다릅니다. 심리적 특성을 말하는 거죠.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고 직관을 따르고 부드러움을 보일 때 아니마를 통합하는 겁니다. 여성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주장하고 결단할 때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거죠. 모든 원형의 원형, 그것이 자기 셀프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전체성의 중심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표가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그는 개성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아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 더 큰 전체성과 만나는 과정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세계의 지도를 모두 받았습니다. 15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만들어진 이 지도들을 펼쳐놓고 비교해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지만 같은 영토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세 전통 모두 의식 너머에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식학의 아래아식, 프로이트의 무의식, 융의 집단 무의식. 이들은 모두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이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전통 모두 이 무의식의 내용이 저장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유식학의 종자, 프로이트의 억압된 기억과 욕망, 융의 원형.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현상을 가리킵니다. 세 전통 모두 우리가 느끼는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식학의 말라식은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닌 작용입니다. 프로이트의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능입니다. 융의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가면입니다. 세 전통 모두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세 전통의 답이 수렴합니다. 유식학은 무명무지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모르고 나와 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과 내적 갈등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갈등이 신경증을 만듭니다. 융은 그림자 부정과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전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보이시나요? 세 전통 모두 당신의 고통은 당신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방향. 그렇다면 해법은? 여기서도 세 전통이 만납니다. 유식학은 전식득지를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 자체를 변화시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종자를 관찰하고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 억압된 것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치유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아니무스를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여정이죠. 세 전통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와라. 알아차림과 통합이 치유의 길이다. 좋아요. 이론은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었나요? 아침에 출근길에 짜증을 냈다면 분노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자비의 씨앗을 심었죠. 유튜브에서 부정적 뉴스를 일시간 봤다면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면 지혜의 씨앗을 심은 거고요. 유식학의 핵심 실천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어떤 씨앗을 키우고 싶은가? 구체적 연습 하루에 한 번 5분만 시간을 내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아, 지금 불안의 씨앗이 발현되고 있구나. 여러분은 반복하는 패턴이 있나요?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관계 문제를 겪나요? 매번 중요한 순간에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나요?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나요? 이것들은 무의식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프로이트적 접근은 탐정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 연습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인 순간들을 기록하세요. 무엇이 촉발했나요? 어떤 감정이었나요? 비슷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패턴의 기원을 탐구하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나요? 억압된 욕구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세요. 융적 실천 그림자 통합하기. 가장 도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구체적 연습 종이를 꺼내세요. 위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3-5가지를 적으세요. 거만함, 이기심, 게으름, 무책임함 등등.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보세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할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거만함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표현되지 못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기심을 혐오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너무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 특성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융이 가장 강조한 실천입니다.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씩이라도 하세요. 반복되는 이미지나 테마가 있나요?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 지혜를 하나의 여정으로 통합해볼까요? 마음의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른 층위에서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첫 단계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생각과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패턴의 뿌리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압된 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빛에 노출되면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깊은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거부해온 자신의 면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밝아집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실 끝이 없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고 유식학은 전식득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나라는 좁은 경계가 확장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우주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가 있던 곳의 자아가, 융이 말한 자기 실현, 유식학이 말한 지혜와 자비가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15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을 여행했습니다. 인도의 고대 사원에서 빈의 진료실을 거쳐 스위스의 호숫가까지,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세 지혜는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의 씨앗도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의 씨앗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빛 아래로
가져온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나? 마이너스 오늘 강하게 반응한 순간이 있었나? 그 뒤에 숨은 무의식적 패턴은 무엇일까? 마이너스 오늘 내가 타인에게서 싫어한 특성이 혹시 내 그림자는 아닐까? 판단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새 거장의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볼게요. 유식학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가져오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마음이 밝아질 때만 명확해집니다. 탁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밭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고 어떤 그림자를 만났는가?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상과 심리치료의 만남 마음챙김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탐험할 가치가 있는 우주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